네, 우리 청년들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의 한영섭 소장님 모셔서 좀 여쭤볼게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요즘 여러 가지 뭐 청년들이 가입하기 좋은 금융 상품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작년부터는 청년 도약 계좌라고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네. 요거 좀 오늘 여쭤보고 그것도 같은 상품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요령을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우선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네. 지금 그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 먼저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뭐 아마 그 언론에서는 5천만 원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아마 소개가 됐을 텐데 최대 월에 70만 원을 이제 불입하면 5년 동안 잘 적립하면 5천만 원이 만들어진다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여금이라 그래서 일정 부분 이자처럼 좀 매칭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실효적으로는 한 9% 정도의 네. 상당히 고금리죠. 네. 연간 9% 정도. 네, 그 정도 효과가 굉장하네요.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중은행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 건가요? 네네네,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 네, 작년부터 이제 시작돼서 대략 51만 명 가까이가 가입이 이미 되어 51만 있습니다. 명 가입이 돼 있고. 네, 다만 그게 조금 줄어들긴 하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아마 그래서 정부가 올해 이제 몇 가지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네. 어떻게 바꿨나요? 이첫 번째가 이제 가입에 대한 폭을 좀 넓혔습니다. 기존에 이제 육아휴직자는 가입이 안 됐었는데, 그 육아휴직자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원래 이 청년이면 다 되는 건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네네. 어떤 분들로 한정돼 있었는데 어떻게 네네네. 바뀐 거죠? 기존에 소득 수준도 있고요. 소득 소득도 수준도. 있고 재산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네네네네.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좀 제외됐었던 건데 근로소득이 없다고 보고 그렇죠, 제외됐던. 그렇죠. 네. 사실 요즘 그 프리랜서들이라든지 예술가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자도 일정 부분 요건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게끔 됐고 그리고 이제 비과세 혜택들도 그 부분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비과세를 받는 이제 대상들도 지금 제한적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수치는 아마 나올 텐데. 네. 네. 비과세 혜택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넓어졌나요? 비과세 혜택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5년 유지해야 네. 비과세 혜택을 볼 네. 수 있었는데. 네네네. 그거는 이게 5년짜리다 보니까 중간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도 없고 그다음에 기여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5년 내내 이렇게 한 달 얼마씩 넣어야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너무 길다. 그래서 3년만 정상적으로 잘 불입해도 비과세 혜택이랑 기여금에 대한 혜택들이 좀 유지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바뀐 것이 네. 기존에 이제 이 중도 해지하게 되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비과세 혜택이나 네. 기여금 혜택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네. 근데 일정 특정한 요건이 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그거 좀 혜택을 받게 해달라. 네. 예를 들면 뭐 실직한다든지 네, 네. 뭐 회사가 망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좀 플러스해서 그 혼인하거나 네. 이럴 때도 조금 좀 혜택이 더 달라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혼인하고 출산. 네. 혼인 출산 두 네네네. 경우에는 중도 해지해도 네네네. 비과세 혜택을 그냥 유지를 해준다. 맞습니다. 이게 금융상품 가입할 때 제일 많이 손해보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험이나 뭐 적금이나 이런 거는 처음에 가입할 때는 무조건 많이 넣어야지 하고 많이 딱 약정을 해놓고는 중간에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요. 누가 아프거나 네, 뭐 네. 집을 마련해야 되거나 결혼하거나 이러면은 그럼 중간에 꺼냈으면은 이자도 깎이고 뭐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도 없어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좀 그거 네, 네, 넓혀졌다 이런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청년 희망 적금이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도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 희망계좌, 그 청년 희망저축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2022년도 2월부터 이제 출시가 된 이제 그 제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올해 1월 25일부터 이제 만기가 도래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 만기자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모아놨던 돈을 여기 이제 납부하게 되면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 정책성 연계성을 이제 좀 부여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있던
청년 희망 적금을 이제 만기가 네. 됐을 때 청년 도약 계좌로 이렇게 갈아타라.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네, 네, 네.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청년 지원하는 그런 금융 정책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도. 아. 이번 정부에서는 청년 도약 계좌를 밀고 있는 거. 네, 네, 맞습니다. 그 전부터 이런 소위 얘기하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라고도 해서 네네. 저축을 지원해주거나 자산 형성케 하는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도백 청년 통장, 거기에 2015년도부터 이제 시행했던 대표적 사업이고, 네네. 경기도는 이제 일하는 노동자 청년 통장이라 그래서 네. 그런 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도 그 유사하게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 상품이었는데요. 그거 많이 화제가 됐던 상품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거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그것도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2년 동안 한 400만 원을 이제 저축해요. 네. 매달 한 16만 원씩을 꼬박꼬박 저축하면 거기에 중앙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또 400만 원, 총 1,600만 원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2년 동안.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제도 자체가 이자를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자산형성 프로그램 원래는 이제 내가 10만 원 저축하면 네. 그 10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에 네. 중앙정부나 이제 그 지자체가 매칭해 주는 것이 네네네. 보통 우리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시프트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어쩌면 이제 현금성 지원이 좀 많이 사라지고 실제로 이 청년 그 내일채움 공제 사업이 4,200억 원이 사실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올해 없어져. 네네네. 그래서 올해 이제 신규 접수는 끝났습니다. 이거 우리 그 예산 삭감하는 얘기 우리 방송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거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자 지원하면은 예산 얼마 안 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 좀 흔들어서 이 사업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또 금융회사들 말하자면 손목을 비틀어서 네네네네. 금리 더 줘라 이렇게 할 수도 네네네. 있고.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제도를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이자 지원으로 선회하고 있다. 네네네. 그럼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책적으로 평가하자면은 네. 사실 이제 이 정책이 나왔던 맥락들이 청년의 불평등, 네, 경제적 불평등, 소득 불평등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왔는데 네. 사실 실효적으로 뭐 도약계좌든 네. 이자를 지원해서 그런 불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싶은 차원에서는 조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축을 하고 거기에 뭔가 플러스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축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상당히 소외가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이런 노동 관계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계속 우리가 따박따박 저축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부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취약계층 청년이라고 할까요? 네.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정책적인 풀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렇게 금융 상품을 가입하게 해드리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가입할 이 돈이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이 앞단에 소득을 넓혀내는 네, 정책들, 네. 뭐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시는 기본소득이 됐든 네. 이런 이제 그 소득을 보충해주는 정책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한 게 이제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금융정책으로 사실 이제 메꾸고 있는 것이 상당히 조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는 않죠. 그건 또 한계가 명확하다. 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정책 비평 저는 관심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오늘은 금융과 관련된 이 돈을 굴리는 방법을 좀 알려주러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청년 도약계좌를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은 가입을 하면 무조건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넓히면은 정부에서 이런 무슨 청년과 관련된 아니면 청년 아니라도 중장년과 관련된 금융상품이 종종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자격이 되면은 바로 가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까? 어때요? 몇 가지 옥석을 따져봐야 되는데 네. 특히 청년 도약 계좌는 중복 수혜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요 정책의 핵심이 중복 수혜가 예를 들면 이 서울에서 하고 있는 자산 프로그램, 뭐 서울에서 그러니까 뭐 중앙정 사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게끔 돼 있었는데 보통은 그런데 네, 보통 그런데 이 정책은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냥 가입하시는 게 더 이득입니다. 무조건 가입은 이득이시고 다만 이제 그냥 700
70만 원. 네, 월 70만 월 70만 원 한 네. 방에 이렇게 몰빵하는 것은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 그래요? 네네. 왜 그렇죠? 아, 이자가 높으니까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게 좋은 네네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들 탈퇴하시죠. 실제 우리나라 중간에? 이제 그 저축 만기율은 3년짜리 가입하게 되면 20%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중간에 다 깨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만기를 경험한 게 많지 않은데 실제 어렵기 때문에 네. 이거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했을 때는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불입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그러니까 납입한다. 그러면 70만 원이 다가 아니라 내 소득에서 지출을 이제 보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끝까지 불입하는 것. 그게 이제 이 정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우리 20대 때는 뭐 버는 돈의 절반은 저축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아르바이트 하면은 최저임금 받으면은 그래도 월 2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절반 딱 자르면 100만 원 저축하니까 네, 이거 네. 뭐 8, 9% 된다면서요. 금리가. 그러면은 70만 원 다 넣어놓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사실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재테크 서정이라는 거 보면 월급의 절반 이렇게 해야 된다. 네네. 특히 20대 같은 네네네. 경우는. 근데 이제 사람의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지역에 있는지, 뭐 서울에 사는지, 저기 뭐 제도에 사는지 그 지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나 네네. 이런 것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뭐 소득의 50%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소득 수준도 다 다르실 거고, 그다음에 월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부모 같이 사는 건지, 어쨌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득 50%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말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네. 어떤 재정 관리 잘 한다,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소득 부분과 그다음 미래의 어떤 계획들과 이런 것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저축의 이제 금액들이 선정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더 나아가서는 특히 이제 청년기에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저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취 동기 훈련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돈을 잘 써봐야 되는 경험, 모으는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돈을 쓰는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방점은 모아서 돈 써보기. 모아서 돈 쓰는 부분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걸 네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뭐 노트북을 한 대 산다. 네네네. 하건 뭐 그걸 뭐 대출을 하든지 뭐 신용카드를 써도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게 그게 아니라 내가 10만 원씩 뭐 10개월을 저축해서 네. 그 100만 원 맞는 걸로 내가 하고 싶은 뭐 노트북을 구매했다. 이런 과정이 젊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취 동기 훈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네네네. 그래야 그다음 욕구도 실행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재테크 서적 보면 1억 만들기, 뭐 10억 만들기 네네네. 사실 굉장히 뭐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저축을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저축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저축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6개월짜리. 그래서 뭐 그 요즘 카백이나 이런 거 보면 단기 저축도 많이 상품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이유가 실제로 그 효능감이 타 먹었을 때 효능감 생깁니다. 네. 그래서 뭐 6개월짜리, 1년짜리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내가 이제 어떤 그 계획했던 것들을 이뤄내는 네. 이런 것들 하시면 저축의 어떤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동안 예를 들면 여기처럼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계속 부어서 뭐 1억 만들겠다, 몇 천만 원 만들겠다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6개월짜리 먼저 도전해보자.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6개월 10만 원 뭐 모아보자.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아까 카카오뱅크도 그런 뭐 상품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런 프로그램이나 상품들이 좀 있나요? 혹시 제가- 그런 거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아까 뭐 취약계층 얘기가 잠깐 나는데 그 지역 자활센터라는 곳들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매주 만나가지고 그 이제 청년들이 10,000원 내고 제가 좀 10,000원을 좀 매칭시키고 그래서 한 10주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만들어서 10,000원씩 10주. 네네네. 그럼 10만 원이 되는데 네네. 제가 한 10만 원을 매칭시키고 해서 네네네. 20만 원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과감히 쓰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100%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그 10주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네. 10주를 거치고 나서 그 돈을 쓰는 맛.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가족들과 그때 뭐 사실 소박했습니다. 가족들과 그 한번 이제 거창하게 식사 한번 하겠다 이런 게 네네네. 목표였어요. 그 친구들이. 네.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제가 피드백을 받았더니 상당히 이제 좀 이제 고무되는 걸 봤어요. 네. 그걸 보고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네. 그 경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네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젊은층 네네네. 경우에는 꼭 그거를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네. 10주짜리 저축부터 해서 좋습니다. 만약에 그 젊은 층의 부모님들이 보고 계셔도 자녀분들한테 한번 10주 동안 돈 모아서 우리 가족 밥 한번 사라 이렇게 한번 훈련을 시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매칭 시켜주면 되잖아요. 10만 원 모으면 10만 원 내가 대주겠다. 네네네. 그거 좋은 프로그램 같네요. 혹시 연구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하세요? 지금 금융연구소에서? 네네. 1년 한두 번씩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예전에 저는 청년지갑 트레이닝 센터라고 운영하셨던 기억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 이름도 딱 맞는 이름인 것 같네요. 네. 오늘 그 청년들이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까지 이렇게 얘기가 왔네요. 네, 처음엔 청년 도약 계좌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돈을 얼마를 모을까 이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모아서 그 돈을 보람 있게 써보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금 가입할 때는 꼭 만기까지 채울 수 있도록 적당한 금액을 설정해서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